네,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고, 2026년 들어서 첫 시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더 큰 수학의 즐거움들을 누려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딱 출산이 이제 일주일이 안 남은 상태여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못합니다. 확실하게 못해서, 이제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 정도 박재현 선생님께 좀 인수인계를 할 생각이고요. 그 인수인계 그 아이템은 이제 돌아가면서 시키는 이제 미적분학 문제 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이제 기준을 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이제 진행자의 어떤 리딩을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의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한 분은 이제 박강민 스님입니다. 계속 바보짓을 해서 그거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놓고 박강희 선생님을 갈구는 이제 훈훈한 시간이 오늘의 주 목적 중에 하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과 적분이 이제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는 얘기들을 그래도 좀 하려고 좀 애를 좀 쓰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이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자, 혹시 첫 타자 되고 싶으신 분 나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지원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딱 저랑 마음이 맞으셨네요. 네, 박지원 선생님부터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의 세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6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어, 죄송합니다.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해봐도 될까요? 예, 예, 예.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6x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2 곱하기 1, 2 플러스 1 곱하기, 어, 2 곱하기 1, 2 곱하기 3, 6 플러스 8 플러스 3 곱하기 11, x 플러스 6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보다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빨라져야 됩니다. 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저는 박천생 선생님. 네, 박현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제곱을 계산해 주십시오. 1, 0, 0, 1. 동일합니다. 네. 퍼즈가 없어야 됩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10승을 계산해 주십시오. 2, 0, 0, 2. 어, 1024, 00, 1024인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 황지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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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저 대답 못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윤여정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군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자연수와 덧셈의 연산, 정수의 곱셈 연산, 정수의 덧셈 연산. 자연수의 덧셈 연산을 주면 여건이 없어서 군이 되지 못합니다. 여건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좋은 언급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보십시오. 어, 장인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군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어,
어, 영이 아닌 율리스의 곱셈 연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심현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심현 선생님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군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뭐가 언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행렬의 덧셈에 대한 군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거 하고 어 실수 덧셈에 대한 군 나왔나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 선형함수를 합성에 대해서 그 선형함수 합성에 대해서 군이었던 것 같은데 군이면 군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군인 것 같은 데는 뭡니까? 그 변단사인 선형함수들의 모임 이 네, 합성에 대해서 군을 이룬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명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분 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어, 문준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문준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보존하는 함수. 지수함수가 군의 구조를 보존합니다. 네, 빼야 합니다. 다음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군의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은 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합성에 대해 그 S3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들라고 했지 함수가 원소인 상황을 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진훈 선생님. 네, 윤진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더 들려드립니다.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 중에 지수 함수가 아닌 예시를 적어도 하나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상형함수 열어두시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상형함수요. 네, 페어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함수 중에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어, 아핀 함수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핀 함수, 아파인 함수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선형함수라 가지고 그냥 네. 용어만 네. 바꾼 겁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군 구조를 보존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구조를 논할 때 보통 집합과 연산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그 집합과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있고 교합 그 결합법칙 되고 역원이 있고 닫혀 있으면 군구조인데 연산을 보존한다. 일단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그 이메이 그 집합의 이메이 두 원수 XY를 골라서 F에다가 그 연산이 이제 그냥 별표라고 치면은 X 별표 Y는 FX 별표 FY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신상 명세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저는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균 선생님 하겠습니다. 도겸 선생님 계신가요? 기도균 선생님. 들었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예시 중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등함수 하겠습니다. 네, 페어합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해찬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함수들 중에서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적어도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주십시오. 행렬식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행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원만큼 돌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전 행렬을 어, 어, 1,0, 0,1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세타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 사인 1,0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0,1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윤진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윤준호 선생님, 다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회전 행렬의 모임이 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다침성은 회전 행렬을 해봤자 그 원이라는 거에서 자취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고 항등 원 결합 법칙은 그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랑 그다음에 뭐 하든 결합 법칙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것 같고 정확하게 그 증명을 못하고 항등원은 2 곱하기 2 행렬의 회전 행렬이라고 했을 때 항등 행렬이 항등원이 될 것 같고 여거는 반대 방향인 거니까 그 역, 회전 행렬의 역함수를 구하면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직관이고 어떤 연역이 어떤 훈련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게 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인호 선생님, 네, 행렬식이 어떻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사각만큼 회전한 그 벡터 두 개를 봤을 때요. 그 두 개의 벡터의 그 주직선상의 그 접선을 다시 그리게 되면은 저희가 마름모가 아니라 마름모를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회전 행렬을 사용해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이게 X축으로 이제 눕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면적을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죄송합니다. 직관입니다. 설명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이, 어, 유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유 벡터의 정의에서 0 벡터를 배제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0벡터를 잠시만 배제하지 않게 되면
역행, 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느낌을 갖고 계신데 네, 약간 아, 네. 머뭇거리는 센스에서 되게 딱 멈추신 게 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선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박경현 선생님,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시면 됩니다. 행렬 A는 Q 마이너스가 역행렬입니다. 행렬 A의 조건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 A가 대칭 행렬일 때, 아, 대칭 네. 행렬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Q랑 D가 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 D는 대각화된 행렬이고요. Q는 죄송합니다. 뭐였는지 설명 못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대각화가 되는 행렬이 맞는데, 그 대각선 성분들이 A의 고유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Q는 그 각각 고유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용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강영호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대칭률이 있고, QDQ 역행률이 고름인데, D는 A가 이제 역행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고유치들로 이제 가운데 대각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Q는 그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A는 역행열이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문준우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 음, 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죄송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효정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지개정리, 행렬 A가 대각 행렬일 때 A는 Q, D, Q-1인데 D 행렬은 고유치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이고 Q와 Q의 역행렬은 그 고유 벡터로 되어 있는 행렬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한번 좀 랩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의 성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가 약 짧으면 3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딱 이 시점에서 이제 딱 이 시점이면 아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르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직문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제가 미적분한 훈련을 시킬 거고요. 오늘 이제 같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패턴들을 스스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 패턴들을 보시면 그 다 이 지금 제가 시키는 것들이 뭐 노트에도 기존에 있지만 다 익숙하신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키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까 심혜원 선생님이 제가 그 개수 세고 있었거든요. 그 6개가 나와요. 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서로 드는 이게 다 공감하시죠? 다 저희가 뭐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딱 조우하게 되면 그 정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주 이렇게 같이 대화들 하실 때 이렇게 서로 물어봐 주세요. 언제까지? 퍼즈.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그냥 어떤 이제 듣고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될 때까지 물어봐 주는 게그 상대방한테 그리고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전달이 될까요? 이건을 배우는 거는 노트를 읽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분 질문 드린 게 박현 선생님 같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 박현 선생님 여쭤봤습니다. 같이 디스커션 하고 계신가요, 지금?
디스커션은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한 번은 하십시오. 꼭 하려고 하는데. 네, 아, 하십시오. 네네네. 네, 자주 보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네, 예. 느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 지금 직문수는 매주 디스커션을 하고, 제가 정의를 정확하게 합니다. 다시. 매주 디스커션을 하고, 매주 글을 올리는 것이 직문수 참여의 원칙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늡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만나서, 이거 되게 단순해요. 별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런 제가 이제 물어본 것들을 포함해서 직문수 노트에 있는 것들을 서로한테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느낌이 제일 좋냐면, 단순 체크.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냥 어떤 일단 숙달할 부분들에 대해서 숙달을 시킨다. 이런 거겠고, 그리고 어떤 퍼즈가 없는 방식으로 이제 잡힐 때 괜찮겠죠. 괜찮으시죠? 지금 이 증문수를 하는 거는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박강희 쌤을 토대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어떤 그 기계적인 층위의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정리에 서술을 하라?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만 저희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적인 게 돼야 그 다음 거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훈련될 거는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유 벡터가 왜 0이 아닌 0 벡터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소가 되어질 거예요. 그냥 디스커션에서 만나서 대화해 보면 해소가 되고, 제가 아까 윤진우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초반부 직무수 참여했을 때 그 답하는 거랑 지금 답이 너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감탄했는데, 직관이 명확했고요.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군의 정의가 명료했고요. 본인이 애매한 포인트가 명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느는 것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이는 거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상의 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그 질문의 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머시너리로서, 기계로서 해야 되는 질문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거는 제가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숙달이 돼야 돼요. 말이 전달될까? 이런 거는 여기서 만약에 기계적으로 숙달이 안 돼 버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생각의 층위에서 생각을 할 에너지랑 그 여유를 뺏겨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생각을 소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이 납득. 그거는 그냥 훈련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것들은 되게 트리키한 문제들이 아니라 단순 훈련을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 몇 가지 반복. 그래서 오늘 미적분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되어가는 전제 하에서 이제 디스커션 팀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되어가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게 뭔 소리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감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이 혹시 어떤 납득이 가시 이게 사실 결국 진짜 목적이에요.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기계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내 감상이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좀 계속 물어가면서 보고 싶은데, 자, 이제 오늘 미적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오히려 좀 감상의 층위들을 좀 약간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근데 너무 길게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 다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매치를 좀 합시다. 지금 이제 제가 전원을 여러 질문들을 지금 다 묻고 싶거든요. 감상의 층에서. 그래서 일부러 이 감상을 한 문장씩만 얘기합시다. 일부러. 전달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배제하려는 게 있습니다. 팩트 얘기하지 마십시오. 논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상으로서의 문장을 얘기하십시오. 이게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직 한 문장으로 축약합시다. 전제 알아들으셨죠? 말 혹시 괜찮으세요? 뭔 소리지? 자, 다 몇 가지 질문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전원 다. 그래서 여기서 뭐만 내뱉는데 신경 쓰시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가장 엑기스로 농축해서 딱 한 문장만 뱉읍시다. 말 알아듣겠죠? 그냥 감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오늘 남기고 싶어가지고
자, 말을 시킨 본인이 하신 말을 채팅창에다가 그대로 복붙해서 올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상하는지 보자고요.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순서로 어떻게 시키겠냐면, 많게는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할게요. 진도 일기까지 나눠가지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현재 줌 채팅 리스트, 채팅방에 올라 있는 리스트 순서대로 그냥 단순히 제가 이걸 시킬게요. 아무도 지금 소외되지 않게 만들 생각으로 이거는. 그래서 자, 순서로 호명해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지금 채팅만 보이는데 할 건데, 강성원 선생님, 기도균 선생님, 김도윤 선생님, 박현 선생님, 장인우 선생님, 윤진우 선생님, 준석 선생님, 문준우 선생님, 강영호 선생님, 어, 제가 김서현 선생님, 박강민 선생님, 박지현 선생님, 신현 선생님, 오지원 선생님, 윤정원 선생님, 윤현 선생님, 박경민 선생님, 이동 선생님, 허지현 선생님, 황지혜 선생님 순으로 제가 이 순서로 계속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시킬게요. 수업을 해가지고. 전달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저희가 직문수 1강에서 공리에 대해서 배웠죠. 무한과 유한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거에 대한 내 느낌. 전달됐죠? 자, 다시 룰을 말씀드립니다. 팩트 쓰지 말 것, 논리 사용하지 말 것, 오직 한 문장.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은 직문수 1강에서 저희가 무한을 다루는 방식으로 공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 느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감상을 내뱉도록 하는 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전달이 됐죠? 자, 그러면 시키겠습니다. 강상훈 선생님. 다 지금 룰은 한 문장을 내뱉고 채팅에다가 본인이 내뱉은 말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지금 일부러 수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채팅방에다가 남기자고요. 음, 유한은 시간을 들이면 사람이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무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하신 다음에 그 문장을 채팅방에다가 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훈 선생님. 왜 그렇게 공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의 시작점으로 만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김도윤 선생님. 네, 유한의 경우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반면 무한의 경우 사람의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현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리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한 법학과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전 읽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무한은 약간 희망을 봤어요. 거기서. 왜냐면 좋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만 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정도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우 선생님. 저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처음에는 유한자와 무한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윤진훈 선생님. 공리는 현대 수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작은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한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무한은 모르기 때문에 공리를 도입함으로써 무한이 존재한다고 퉁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준석 선생님. 네, 저는 끝을 모르는 무한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형틀에 끼워 맞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준훈 선생님. 무한에 대해서는 가산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공리에 대해서는 정의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영호 선생님. 네, 끝까지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차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선 선생님. 무한은 저한테 그냥 1, 2, 3 그 뒤에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수준의 어떤 직관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제대로 다루는 게 되게 힘들구나라는 걸 좀 와닿게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강민 선생님. 무한이라고 하면은 자연수의 공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전층 양화사가 다 만들어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박진원 선생님. 공리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테니까 무한까지 겹들이면은 공부할 게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심현 선생님. 음, 유한 무한을 계속 다루긴 하는데 유한 무한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어봐서 좀 새로웠고요. 그 일단 무한하면 저는 그냥 자연수가 먼저 떠오르고요. 그냥 유한에 비해서 다루기 어렵다? 그 정도의 생각만 지금 듭니다. 오조 선생님. 하실 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말하겠습니다. 유한과 무한은 직관과 감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리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무리가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번부터는 안 시키는데 혹시 하고 싶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여정 선생님. 어, 확인할 수 없는 무한인데 임의의 선택 공리로 그렇게 확정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원 선생님. 기계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경민 선생님. 중에 셀 수 없는 무한도 있고 셀 수 있는 무한도 있다는 것 중에서 그 무한을 셀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욱 선생님.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는 유한은 직관이 통하는데 무한에서는 직관이 그게 다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공리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뚜렷하게 가진 느낌이 없어서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허해찬 선생님. 수학적 체계는 인간의 관찰을 추상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꿔주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재 선생님. 유한은 뭔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그 뭔가 체계인 것 같고, 어, 무한은 뭔가 외계인 같은 잘 모르겠는 존재이긴 하지만 외계인은 어쨌든 들어봤지만 모르겠는 느낌입니다. 자, 제가 그 다음, 여기까지 지금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혹시나 놓친 분이 있다면. 없으시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희가 군 구조 엄청 강조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자, 군 구조에 대한 느낌을 묻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룰을 말씀드립니다. 그, 팩트, 그리고 논리, 이거 다 배제하시고요. 오직 본인의 느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 문장을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이라는 거 옳고 그름이 없는 영역입니다. 예, 가슴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예. 저한테 지금 채팅방 다시 보이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냥 바뀐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마이크를 켜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준호 선생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꼭 이래야 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강성 선생님. 전가요? 네. 음, 군, 군에 대한 저의 감상은, 실제로 군을 모를 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다루던 어떤 집합들에는 사실은 연산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런 연산이 주어진 집합들이 갖는 성질들을
그 관찰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정수만 뽑아낸 추상화된 무언가가 군으로 정착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현 선생님. 집합의 원소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정도입니다. 김도윤 선생님. 실수, 정수 등의 연산에서 구체적으로 있던 것들을 일반화를 하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 선생님. 용도를 모르겠어서 아직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윤호 선생님. 저는 그냥 설계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리에 따른 설계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훈 선생님. 환체라는 무기가 있고 군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수학 체계를 확장해 나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준우 선생님. 군의 정의는 외웠는데, 이제 행렬이나 막 덧셈처럼 일단 머릿속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영호 선생님. 네, 자기 안에서 놀 수 있는 애구나?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현 선생님. 아, 군구조.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의 근본이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다가 그러면서 좀 더 근본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것들도 같이 사라져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원 선생님. 재료는 별거 없는데 결과가 미친 듯이 거대합니다. 박강민 선생님. 저는 어떤 원소든 간에 거기에 연산을 가해서 그 집합의 안무 원소들이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현 선생님. 저는 그 예시가 되게 많아서 그게 오히려 더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군하면 원래는 대수학이 떠올랐는데 꼭 그것만은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헷갈립니다. 윤정환 선생님. 아직 잘 몰라서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정 선생님. 어, 일단 왜 그 네 가지 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왜 그렇게 정한 건지, 그리고 왜 결합 법칙은 되는데 교환 법칙은 안 되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민 선생님. 군이라는 건 뭔가 하나의 군을 발견하면 다른 데에 빗대어서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예시를 모르겠습니다. 이동호 선생님. 어, 계속 등장하는 패턴 같은 건,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재 선생님. 정의를 보면 간단히 외우면 되는 것 같지만, 뭐 그리 많지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공부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약간 요거를 일반화하는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미적분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직문수가 된 지 좀 몇 개월이 됐잖아요. 아마 여기서 쭈쭈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익들을 맛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비단 지식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받으신 긍정적인 느낌들이 디스커션 중이든 뭔가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에다가 한정하지 마시고 그 이때까지 직문수 하시면서 사기 하시면서 이게 가장 좋았다 있죠. 지식 얘기도 좋고요. 아니어도 좋아요.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과 논리 배제.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직문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딱 하나. 그래서 내가 이게 가장 좋았다. 요 얘기 한번 또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채팅방에 있는 그 윗순서대로 다시 시키겠습니다. 강성훈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음, 저는 직문수를 예전에 해서 했었고, 기대수까지 하다 보니까 좀, 음, 불편함? 그러니까 직문수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은 좀 많이 좀 잊어버렸고요. 사실 희석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함들을 그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아, 이런 게 불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된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윤현 선생님. 아,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건 같이 이런 얘기를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뭔가 만나서 좋았고, 그리고 뭔가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연관이 돼서 뭔가, 아, 그게 그렇구나라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되게 좋았습니다. 기동 선생님. 어, 뭐랄까, 어,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잡힌다고 느껴져가지고 그 점이 지문수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네, 기존에 그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외워서 넘어갔던 부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네,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현 선생님. 아, 그동안에는 쌓이는 게 없었는데 들어와서 1cm라도 쌓였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인우 선생님. 저는 수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사람을 만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은 게 좋습니다. 윤진우 선생님. 저는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로 내용이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라는 그 놀라움의 역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 지점들을 파악했었던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전우 선생님. 네, 저는 그 친구에게 1 플러스 1은 꼭 2가 아니어도 된다. 그게 공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영호 선생님. 네, 저는 뭔가 불편한 거나 모르는 거를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 그거를 이제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해에 가까워지는 그 작업이 좋았고 좀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가고 있어서 좀 그게 좋았습니다. 심현보 선생님. 저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함수의 합성 이런 거 보면 어차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결합 법칙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그런 거 대화하다 보니까 뺄셈 같은 거는 이런 건 결합 법칙 깨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대화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GPT 같은 거 찾아보다 또 질문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뭔가 질문만 남는데 거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윤정원 선생님.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논리를 좀 세워보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민 선생님. 저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예, 좋았습니다. 이동욱 선생님.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루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진 선생님, 해도 해도 할 게 있어서 좋습니다. 박광민 선생님. 저도 꾸준하게 이게 능동적으로 재밌게 대화할 수 있으면서 좀 알게 된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허일찬 선생님, 수학을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배운 게 너무 좋았습니다. 황재 선생님.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디스커션 하면서 내가 이것도 모르면 민망할 것 같다? 라는 게 있었는데, 민망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일상 이야기 하는구나처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해결되지 않아도 이런 불편함을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제 수학 공부의 맥락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들 그거를 동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생업이 현실이 쉽지가 않으니까 뭐 매주 디스커션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적어도 다들 어떤 같이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거에 대한 유익들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다 있으시다고 좀 믿겨지죠. 지금 나누시는 얘기들이 전반적인 게 지금 제가 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거 너무 신박하더라. 이거가 아무도 없고요. 다시 나는 보세요. 아무도 없고요. 다 의사소통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지식 너무너무 신박하지 않았냐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알아갈 때, 이 의사소통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직문수 경험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경험인 게 맞잖아요. 일단 고면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약간 핀으로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봅시다. 어쨌거나 수학적인 디스커션이니까 뭐가 이 의사소통 가운데 돼야 되냐면 기계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서로한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말이 괜찮을까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집합론 끄트머리로 가서 무슨 뭐 파고들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직문수 노트에서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선들을 지칭합니다. 이 말이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보통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을 쓸 때 여러 의미가 있는데 보통 믿는다는 의미가 맹신의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 믿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맞을 거야가 과학적인 태도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과학적인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오히려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근거들을 확인하는 게 과학의 태도이고 수리과학 또한 그러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 사람 알 것 같아에서 그 느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 것 같으면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일상을 살 때는 이 확인하는 게 이제 신뢰되는 정서일 때가 있죠. 저희 다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이런 층의 대화에서는 단순하게 서로한테 확인해 주는 게 오히려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가 그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대화에서 지금 다들 유익들을 누리시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어떤 거를 좀 보냐면 그 존중은 다 하실 마음들이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걸 얼마나 알고 모르고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존중할 게 있으면 근데 그 존중이 할 만한 퀄리티가 있는 대상이어야 돼가지고 불편함을 꺼내는 층위가 좀 더 진솔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왜 불편한지 다들 아까 나누시는 거 보면 느낌을 물어보니까 나 이거 솔직히 잘 모른다 이런 말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화가 되어야 되냐면 그거를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이 불편하냐는 거를 해결해 줄 생각으로 묻지 마시고요. 이거 아니에요. 공감해 줄 생각으로 왜 불편한지를 상대가 이걸 왜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공감해 줄 생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선이라면 나도 이게 납득이 가기 마련이고 근데 내가 그게 수긍이 됐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그때는 해줄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나리 짓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정서가 아니라 이 공감 일단 이해해 주는 거야. 그치 그게 불편할 수 있지. 그리고 나도 똑같은 페이지여야 돼요. 나는 이게 불편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할 때 서로한테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층위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기계적 확인. 이거 하셔야 돼요. 기계적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갑니다. 단순히. 이게 전달제. 이거 나 기계적 확인에서 숙달되어야 되는 게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는 통용될 수 없어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단순 숙달과 훈련의 영역이고 보통은 여기서의 게으름도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나 봤는데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혹시 전달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02에 10승이라고 물었을 때 아까 이동욱 선생님 하신 것처럼 대답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퍼즈 그그그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맞다. 이거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서로한테 물어주시면 돼요. 오히려 서로가 잘 모르는 걸 물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얄밉게 파고 들어가지고 물어주는 게 좋겠죠. 이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기계적인 확인 이거가 서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좀 찌릿찌릿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다 아시죠? 아, 저거 상대방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에서 딱 그거를 잘 잡으셔서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라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무지개 정리를 배웠어요. 이거 어떤 느낌을 받느냐? 지금 내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 어떤 느낌을 받느냐? 이 느낌을 받느냐의 그 어떤 층위는 서로의 불편함을 공감하는 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답을 저 기계적으로 훈련한 거에 대해서 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저희가 왜 대화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화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서로의 불편함을 공감해 줄 인간이 있다는 데 있어요. 그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보편성에 대한 층위가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제 그 특수성을, 나만의 어떤 갖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정서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단순히 어떤 무식하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마음도 저희 들 때 있잖아요. 어떤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 때 있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마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였겠구나. 라는 거에서 안도감과 안전함을 좀 느껴야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는 다 같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둘 다.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기계적인 확인, 그리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그리고 그 불편함이, 근데 그 불편함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돼요. 이 말이 납득이 혹시 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올라온 온갖 답들 중에서 지금 이제 각각의 감상들을 남기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오늘의 이제 목적은 오늘은 이제 저는 깔론만 까고 펠론만 패가지고 오늘 제가 패야 되는 사람이 지금 박가명 선생님인데 아까 굉장히 이상한 답을 하신 거를 제가 올려가서 보려고요. 한번 보세요. 그 아까 제가 그 공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막강 선생님이 지금 채팅방에 남겨놓은 걸 보면 무한이라는 개념은 자연수의 공리가 만들어내는데 전칭 양화사가 그것을 다 만들어낸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 알아듣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원을 얹고 오히려 박강희 선생님을 도와줄 생각으로 그건 그런 마음들을 다 있으실 거예요. 도와줄 생각으로 저 말이 공감이 가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나와주세요. 진짜. 저게 공감 가는 분 있나요? 전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박강희 선생님은 외계인 취급해요. 저거는 수학적 이해가 아니에요. 혹시 이게 왜 아니냐면 내가 A를 모르는데 이 A를 모르는 거에서 A 한 트리플 프라임 정도로 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거에 대한 사고 체계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내면 세계가 꼬여 있는 거거든요. 왜 직문수 1강에서 전칭 양화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지금 디스커션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박강희한테 다시 물어보는 정사예요. 이거는 지금 중요해서 다루고 갈 거거든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강희 선생님께서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이랑 대화가 안 돼요. 박강희 선생님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혹시 조금 더 결을 얘기를 해주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식문수 노트에 직문수 노트에 잘, 전칭 양화사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건 없죠. 없는데 공리에 대한 얘기를 보고 제가 직접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게 맞고요. 음, 처음에는 피아노 공리계를 들여다보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들여다보다가, 네,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어떤 특수성의 포인트는 지금 제가 좀 세게 얘기하자면 다음 것 같아요. 지금 채팅방에 잠깐 제가 시간들을 충분히 드릴 테니, 그, 저는 박강 선생님이 올리신 저 문장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음, 여기 계신 전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박강 선생님은 그런 것만 꺼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제가 느낌에 대해서 계속 좀 여쭈어 볼 테니 느낌에 대해서 좀 그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원한테 안 물어보고 박강훈 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일단은 직문서에서 일단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 키워드들을 좀 나열을 좀 해볼까요? 어떤 키워드들이 직문서에서 다뤄졌나요? 일단 가장 먼저 함수 개념 다뤘던 게 생각이 자, 나고요. 적으면서 할게요. 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바로 얼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맞다. 그 함수들이 이제 함수들도 군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고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 나왔었고 그 행렬들에 대한 이제 행렬식이나 행렬들의 군 구조나 그런 것들을 탐구했던 거 정도가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내적과 고유치, 네, 고유 벡터 내적과 정도가 고유치, 있겠어요. 그 벡터. 자, 지식들은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기서 박강희 선생님만 콕 집어가지고 다 하나하나의 느낌을 물어볼 테니 방금처럼 한 문장씩으로 생각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한 문장. 자, 일단 함수부터. 함수의 느낌. 함수는 일단 함수라는 생각하면은 그 머릿속에 저희 흔히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x라는 집합 그려져 있고 y라는 집합 그려져 있어가지고 거기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그 모든 x의 원소들마다 하나하나 매칭해주는 그 꼴이 생각이 나고요. 군고조는 사실 제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가 한 2주쯤 전부터 네, 느낀 게 제가 아까 위에서 두 번째 메시지로 보냈던 그거거든요. 그 뭐냐. 모든 원소들을 그러니까 그 S 집합 S에다가 군 연산이 주어졌을 때 어떤 원소들을 잡든 간에 거기다가 이제 특정 원소랑 해지해서 연산을 가해버리면은 그 그 전사할 수 있다.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로 그냥 느낌을 박아뒀고요. 그리고 행렬은 사실 지금 당장은 그냥 행렬 대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 벡터랑 곱해져가지고 다시 벡터가 튀어나오는 그 그림만 생각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렬식이라고 하면은 행렬에 대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 생각이 나고요. 네. 내적이라고 하면은 그 얼투에서 두 벡터 간의 그 관련성, 두 벡터가 서로 방향과 크기가 가까운 정도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고유치는 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느낌이라는 게 딱히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해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그냥 한 분이 좀 주목된 면이 있긴 한데, 제가 박강희 선생님 토대로 지금 질문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이 정의들을 본 다음에 오히려 군구조 말씀하신 건 되게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제네레이팅하는 혹은 이제 소위 말해서 스팬하는 그 느낌을 말씀하신 건데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거라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불편하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거에서 그 느낌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방향이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박강희 선생님은 그거를 많이 애쓰셔야 되고, 만약에 직문서 대화를 하시는데 전칭 양화사 이런 용어가 나오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이해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방식에서 일단 뭐를 공감하시기 시작하면 좋겠냐면 상대방이 불편한 지점을 공감을 하고 거기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를 좀 애써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지는 불편함을 나누고 서로가 나누고 근데 만약에 내가 불편한 게 전칭 양화사가 불편합니다.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점점점 정도가 아니라 외계인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두가 피아노 공레이를 봤어요. 아무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고요. 괜찮나요? 어떤 대화들 앞으로 해나가실 때 박가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티키타카가 되도록 나누는데 애를 쓰시고 다른 분들 또한 그래요. 자, 네. 혹시 박가은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다음 분께 이게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사실 그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편함이 뭔지 저는 아직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편함이라는 건 없어요. 불편함은 나한테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만 귀속이 된 불편함이 보편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감대랑 보편성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짚었던 전친 양화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편성을 가지진 않는다고 보신 거잖아요. 보편성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 네. 네, 제가 보는 알겠습니다. 층에서는 정상이 아닌 빈도수가 너무 그 비약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지식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들도 다 좀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그 체계들을 어떤 이제 장비로 갖췄으니까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지식이 어떤 발생하는 방식은 내가 어떤 걸 볼 때 무지하게 불편한데 거기서 하나를 간신히 납득하는 그런 과정인 거가 제가 생각해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인지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게 되게 명확하게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나 공부 열심히 안 했다, 게으르다, 이거 다 좋거든요. 이건 원래 인간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 이거 뭐 훌륭한데 잘 모르겠다, 이거 다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해가 가고 그런 과정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했는데 피아노 공리계에 대해서 내가 전칭 양화사를 몰라서 그랬군요라는 말이 보통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직문수든 기대수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어쨌건 이거는 좀 앞으로 좀 길게,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박강현 쌤이랑 대화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에 대한 층위들을 그 오히려 좀 에너지가 좀 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좀 잘 해나가야 되는 몫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이 그따위로 얘기를 하면 본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제가 오늘 미분에 대해서 느낌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지식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어떤 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지식적인 얘기 다 집어치우고 그 얘기는 한 달후부터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것 다루는 게 선형대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분 가적분이 들어오는 맥락은 저희가 가끔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형적이지 않은 대상을 혹은 함수를 선형화하는 게 미분이고 그거를 역으로 되돌리는 게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혹시 지식적으로 명확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함수의 합성과 행렬 곱이 왜 같나요? 자,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렉처 노트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선형함수의 어떤 또 다른 표기 정도가 행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더 찾아보면서 그런 게 그 수학의 발전 방향이랑 조금 어긋나 있는 생각이라는 건 봤었는데 그 렉처 노트에만 국한했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표기. 자, 이 말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선형함수를 합성을 해보는 것과 지문서 노트에 다 적혀 있는 방식대로 합성을 해보는 것과 이거를 그 합성돼 있는 거의 아웃풋을 행렬 곱의 형태로 적은 거가 같더라라는 관찰을 토대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혹시 다들 납득이 가시나요? 직장인 층에서 어떤 거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다른 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 구조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게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군 구조 얘기했던 거 대신에 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1대1 함수의 1대1 대응 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군 구조를 도입하고 거기서 1대1 대응 함수들 중에서 선형 함수를 생각해서 선형 함수의 합성으로부터 행렬들의 모임에다가도 군 구조를 주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직문수의 선형대수 얘기를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왜 행렬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 군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함수들의 모임도 군 구조를 생각하는 게 가능한데 그 중에서 선형 함수를 생각하니까 행렬곱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가능해져서 행렬곱을 토대로 해서 항등항렬, 역행렬, 항등행렬, 역행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표기가 맞습니다. 전달이 될까요? 물론 이 다른 표기를 가지고 더 일반화하고 어떤 추상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관문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미분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거든요. 자, 혹시 그 이공계족을 졸업하셔가지고 일변수 미분 기준으로 합시다. 일변수 미분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자,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미분의 성질. 두 가지 성질로 보통 압축이 됩니다. 이 성질들은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공계를 졸업하신 분들은. 하나는 체인룰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체인룰이라고 하는 거 이름 들어보셨죠?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룰이요?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하셔도 페어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영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제가 이름을 안 언급할 생각으로 크레딧을 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이름을 언급하고 아니면 안 센스해서 저는 이거를 프럭트 룰과 체인 룰 정도로 호칭을 해요. 프럭트 룰이랑 라이프니츠 룰이랑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박재현 선생님께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선형 연산자가 미분의 사실은 정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 형용사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미분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선형 연산자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사실은 미분이에요. 그래서 룰이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느냐. 근데 여기서 그 룰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체인 룰은 법칙이 합성함수에 대한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체인 룰, 연쇄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니츠 룰 혹은 프로덕트 룰 말 그대로 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그런데 저희가 선형함수 레벨에서 뭐를 봤냐면 선형함수를 기준으로 합성을 하는 거나 괜찮죠? 그리고 선형함수를 행렬로 바꿨을 때 그 행렬의 곱을 생각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동의가 되죠?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좀 포멀하게 얘기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추출하는 행위예요. 미분이라는 걸 포멀하게 얘기하면 행렬을 추출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행렬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함수 두 개를 곱해서 행렬을 추출하는 거랑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행렬을 추출하는 게 두 개가 펀더멘탈하게 달라요. 제일 재밌게도. 선형함수의 재밌는 포인트가 이미 선형이 되어 있을 때는 선형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선형함수의 합성과 행렬의 곱이라는 게 완전히 일치해요. 그런데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화하는 거거든요. 선형이 이미 되어 있다가 아니라 말이 납득이 갈까요? 선형화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하는데 선형화하는 데 있어서 함수 두 개를 곱하는 거의 선형화랑 함수 두 개의 합성의 선형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포인트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어떤 걸 일부러 전달하려고 하냐면 느낌을 조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직접 그렇게 전달할 수 있죠. 그냥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퍼티로서 데리버티브를 정의하면 도함수를 정의하면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인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선형을 딱 만든 시점에서는 사실 같이 가는 면이 있는데 선형을 만들기 전에는 이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 정도로 해요. 예, 윤진호 선생님. 선형화하기 전에는 군 구조가 없는데 선형화 했을 때는 군 구조가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훨씬 달라요. 있죠. 그거 좋은 포인트인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조금 더 동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선형함수로 바꾸는 행위가 미분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지칭해요. 선형화한 함수 자체를 아웃풋으로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미 선형함수의 경우는 저희가 군구조를 논하는 게 가능하죠. 맞죠?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에 편입이 되어진 얘기니까. 근데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선형함수로 바꾸는 행위를 미분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런데 이 행위를 바꿀 때 이 함수들은 선형함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들 두 개의 곱을 선형화하는 것과 함수 두 개의 합성을 선형화하는 거는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가 미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도구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체인룰과 프로덕트 룰 정도로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음미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음미라는 점에서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소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기계적 훈련과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애써야 되고 제가 이거를 박강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느낌을 잡아야 되는 것에서 증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입실론 델타 꺼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다 결과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 지금 이 구체적인 계산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걸 잡아야 되는 거지 이 느낌에 대한 이해가 입실론 델타로 가는 거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제가 이 잘못된 지점부터 명확하게 오히려 지점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이 시간 직무수에 어떻게 하냐. 이 기계적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 훈련은 투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는 뭐 해야 돼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닥치고 미분부터 나와야 돼요. 납득이 갈까요? 일단은 그거. 그래서 여기서 뭐 하지 마시냐면 도함수 정의 하지 마시고요. 그냥 F 있을 때 F 프라임을 구하는 룰을 보드게임 룰처럼 숙달시키는 거를 오히려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F가 있을 때 F 프라임을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그 F들의 그 기본 함수의 형태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합시다. 기본 함수들은 일단은 다항함수를 포함해야 되고요. 다항함수. 전달될까요? 다항함수의 임의의 형태들에 대해서 포함해야 되고요. 1번. 그리고 어떤 함수를 포함해냐면 초월함수들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초월함수들의 대표적인 함수가 지수함수. 근데 그 지수를 얘기할 때 보통 그 오일러 수 2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A라는 걸 꺼낼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e to the x 너무 중요한 함수니까요. 지수함수, 자연 로그를 가지고 만드는 로그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자, 요것들에 대해서 막 줄 때, 그랬을 때 f를 이렇게 줄 때, 예를 들어서 f를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고 줄 때, 이거 미분해라 하면 4x 더하기 3 이런 답들이 역시나 퍼즈 없이 나와야 돼요. 기본꼴. 말이 납득이 갔나요? 사인 미분 뭐야? 코사인. 코사인 미분 뭐야?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 뭐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나와줘야 돼요. 그죠? 탄젠트 미분, 뭐 시컨트 스퀘어다. 뭐 이런 값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거 뭐냐 하면 일단은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파고드실 분들이면 제가 추천할 레퍼런스가 그 김예나의 수학 공부에 있는 저 60페이지에 있는 저것들 외우면 평생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문서에서 시키는 거는 아주 미니멈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 훈련돼야 하는 걸 말씀드리면 다항함수, 초월함수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 중에서 기본 형태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까지는 여기서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자, 지금 여기서 스텝 2로 가기 전에 스텝 1에서 제가 평행선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게 됐을 때, 그 지금 이 기본 꼴이 됐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변수를 두 개로 늘리십시오. 사인 x를 미분하는 법을 알게 되면 사인 x, y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듯. 이게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까지 훈련이 돼야 하냐면 편미분까지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편미분은 사실은 일변수 미분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변수를 x만 일변수로 잡는 게 아니라 y까지 해가지고 fxy가 주어질 때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훈련이 잡혀야 됩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꼴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을 막 섞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to the 마이너스 x제곱 미분. 이러면 이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해야 되니까 체인 룰을 써줘야 돼요. 사인 x 3승 더하기 2x의 미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냥 훈련하면 되냐면 기본 꼴을 한 다음에 체인룰 연습하자. 프로덕트를 연습하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형태들이 있죠. 프로덕트는 함수 두 개 곱해놓고 미분하면 되고요. 체인룰을 함수 두 개 합성해놓고 미분하면 돼요. 자, 그 미분하는 그 방법 역시 안 적고 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합성들은 뭘로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 이것들을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합성해서 그거 미분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여야 돼요. 자, 혹시 자 이제 적분도 말씀 오늘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이거 했을 때 다 되어 있길 원하거든요. 툭 쳤을 때 툭 나오는 걸로. 장윤 쌤은 그러시더라고요. 꿈에서 악몽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악몽으로 이제 그 사인 함수 몬스터랑 탄젠트 함수 몬스터가 서로 퓨전을 해서 사인 탄젠트 x의 미분, 사인 탄젠트 x 제곱의 미분 이런 거. 그리고 그 다항함수 정도는 항이 여러 개가 있어도 되는데 그냥 항 여러 개짜리 말고 그냥 항 오히려 하나짜리로 그냥 단순 훈련 하는 게 제 생각엔 오히려 괜찮고요. 물론 미분의 성질에서 리니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스칼라비 해줘도 되고 덧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직관적이라 그런 것들은 그냥 어버버해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체인룰과 프로덕트로 훈련이 되는 거가 명료해지면 되고 거기서 그 이변수까지 훈련되는 거는 한 달 안에는 안 말해요. 이거는 오히려 일단 1변수까지가 되되 2변수로도 건너가는 방식이었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자, 혹시 박전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되고요. 아직은 없, 좀 더 듣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박전 선생님께 다시 그 돌려드립니다. 자, 다음에 미분을 구해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인 x 제곱의 미분, 마이너스 2 코사인 x. 코사인 x 제곱 곱하기 2x입니다. ln x 3승의 미분, 3x분의 1. 네, 잘 모르겠습니다. 3x분의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x 3승이니까 그 실제로 x 3승분의 1인데 3x제곱으로 체인룰을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은 이제 그 분자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치기를 체인룰 연습하자, 프로덕트를 연습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십시오. 전달이 되네. 그냥 단순 확인. 예를 들어서 탄젠트 사인 x. 그래서 여기서 룰은 합성이랑 곱을 할 때 그 형태가 다항함수. 다항함수도 너무 어려운 거 주지 마시고 항 두 개나 맥시멈 한 세 개 정도 뭐 사실 두 개 정도도 좋게요. 뭐 예를 들어 x 3승 더하기 2x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 한 대충 두 개.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하거나 그 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들 각자가 편해지면 이제 여기서 섞는 거죠. 체인룰 프로덕트 룰 이런 말 안 하고 그거 이 임의함수 요 룰로 만들어 줄 때 하도록 이거를 훈련을 계속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아, 듣고 나니 질문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함수의 방금 말씀해주신 종류랑 체인룰 프로덕트를 두 개를 동시에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오늘은 이것만 한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일단 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숙달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룰만 먼저 해보고 혹은 체인 룰만 먼저 다 해본 다음에 각자가 숙달이 된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섞는 게 어떤 시점부터는 섞는 게 맞겠죠. 그냥 미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요. 아, 그럼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체인룰 프로덕트 룰도 필요 없는 뭔가를 필요하면 네, 시작할 때. 기본 형태부터 외우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기준은 뭐냐면 퍼즈가 나와서는 안 돼요. 네. LNX 미분 뭐냐? 윤현생이 여쭤본데. 윤현생이 LNX 미분 뭔가요? x분의 1? 네, 그런 식으로. 탄젠트 X 미분 뭔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기본 형태부터 다 확인을 하십시오. 전달이 되네. 기본 형태부터 확인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기준은 퍼즈 없이 답이 나오도록 전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안 나오면 그냥 다음번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달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로덕트 룰 확인, 그 다음에 체인 룰 확인. 이 프로덕트 룰과 체인 룰은 제가 순서에 어떤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중에서 하나씩 확인을 한다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룰을 다 섞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유리함수의 형태를 연습하고. 유리함수가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lnx의 미분이 사실 유리함수 꼴이라 가지고 방금 하신 것처럼 lnx 3승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유리함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 건데 유리함수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거는 명확하게 배제하고 할게요. 유리함수 형태의 미분법 자체가 공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의 비분 이거는 그냥 그 룰을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그냥 사실 이제 체인룰과 프로덕트를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의 미분보다는 오히려 유리함수는 적분이 중요해요. 직관을 가지고 잡을 때는 오히려 유리함수는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적분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은 언제 시작하시냐면 체인룰과 프로덕트 룰들이 여기 전원이 다 편해졌을 때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선에서 쭉쭉쭉 될 때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물어보는 룰이 f of x가 주어질 때 f 프라임 of x를 구하라는 게 룰이잖아요. 룰이. 이번엔 반대. f 프라임이 주어져 있을 때 f를 구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반대로 되돌려야 돼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예를 들어서 lnx의 미분이 뭐냐? x분의 1이다. 그러면 이번에 x분의 1의 적분이 뭐냐? lnx다. 그리고 정확하게 lnx 플러스 c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돌리는 거가 그 다음 수준.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생각이 백월드인 거예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예를 들어서 x분의 3의 적분이 뭐냐? 하면 누군가는 답을 3 곱하기 lnx 플러스 c라고 해도 되고요. 누군가는 x 3승으로 만든 거니까 lnx 3승이 플러스 c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실제로는 다 백월드로 잡히는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이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sin x 제곱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만 하면 잡힐 거잖아요. 물론 이거 지금 제가 요거는 전원이 다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sin x 제곱을 미분하라고 하면 코사인 x 제곱 곱하기 2x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물어나냐면 2x 곱하기 코사인 x 제곱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숙달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x 곱하기 코사인 x 제곱의 적분이 뭔가요? sin 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물어보는 과정이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사람이 틀리게 문제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적분도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스텝 1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물어보는 거여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체인룰과 프로덕트 룰들이 간파가 되어지는 형태들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코멘트가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저의 능력 부족이 좀 걱정돼요. 그거는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제가 미분까지만 다 해도 괜찮아요. 그가 이제 진도가 이제 정분까지 진행이 안 돼도 괜찮다는 센스인데 미분까지가 오히려 정확해야 돼요. 미분까지가 정확하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탄젠트 x의 적분 뭐냐? ln 코사인 x. 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붙이는 거. 이제 요런 것들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미분 사이드가 정확해야 그 다음 거가 보이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시도를 해보시기는 권해드리겠고요. 많이 이제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내가 마음속으로 사실 거쳐가는 필터는 미분을 거쳐서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서 미분까지 체인룰과 프로덕트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 트리키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적분에다가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대놓고 기본 함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sin x의 적분 뭐냐?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이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이런 선에서 이런 것도 시켜보면 후련해요. 그래서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훈련하시는 각자 팀들도 이 훈련들 같이 하십시오. 미분 훈련 말들 납득하시나요? 그냥 여기서 다들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나 쓰라면 쓸 수 있다. 말고요. 그냥 툭 하고 치면 툭 나오는 방식이어야 돼요. 여기서도 생각을 소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방식으로 단순 훈련.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아마 제가 돌아온 다음에도 될 것 같기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를 드리지만 적분이 좀 웃겨요.
적분은 미분이랑 요구하는 룰 두 개가 달라요. 아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은 프로덕트 룰과 라이프니츠 룰 프로덕트 룰과 체인 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편해지면 아 내가 미분하는 법을 아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거에 준하게 적분도 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적분의 두 가지 룰. 이것도 익숙하게 들어본 걸 겁니다. 시환적분 라이브. 하나가 치환적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보통 change of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치환적분법이 있겠고요. 부분적분. 부분적분이 있습니다.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적분의 성질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성질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사실 미분과 적분의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에도 온갖 이름들을 붙일 수 있는데 저희가 미적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법칙들이 될 때예요. 그래서 미분의 성질인 체인룰과 프로덕트룰, 적분의 성질인 인테그레이션 파트랑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곱함수랑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될 때 우리는 이거를 미적분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그리고 그 미적분학이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두 가지가 호환성이 없다는 데 있어요. 미분의 성질인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곱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적분의 다루는 방법인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두 개가 별개거든요. 이 성질들이. 그래서 두 개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환성을 만들어내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실제로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아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역연상 관계라는 거는 여러 의미에서 사실 미스리딩인 점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질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분은 곱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랑 이게 다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곱함수의 미분법이랑 상관이 있는 게 부분적분법이고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상관이 있는 게 치환적분법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적분은 인간의 수행이 불가능해요. 99.99%는 인간이 계산을 못해요. 자연계에 있는 거. 우리가 그 책에서 보는 것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그냥 아주 운 좋은 그냥 좋은 경우들만 인간이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 x의 x는 적분하는 법 모르시잖아요? x의 sin x는 미분하는 법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게 자연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이 못해요. 자, 그래서 적분에서의 이제 그 다음 훈련들은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에 대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직문수에서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적분은 어디까지냐면 직문수에서 요구하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 되는 지점까지만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수, 나 이거 더 훈련하고 싶다. 나 이거 적분을 진수인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훈련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채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분 형식의 계산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거는 다른 층으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채널에서는 이걸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직문수에서 할 수 있는 단계의 훈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 수학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수질에서 온갖 미분 형식에 대한 훈련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다변수 시그마 스터디가 그렇고요. 수질의 모든 의미의 대학원 스터디가 그러하고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 어드밴스 수학들을 열 때, 이 어드밴스 수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분야도 상관없어요. 뭐 해석학이든 대수학이든 위상수학이든 기하학이든 응용이든 상관없이 어드밴스 할 거면 미적분학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1차적인 반응이 수질을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그 반응 안 하지만 1차적인 반응 저 미적분 할 줄 아는데요? 라고 나오면 제가 하는 말이 미분 형식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거 모르는데요? 이게 반응이고 그랬을 때 진짜로 시켜요. 이거 미분 형식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기 좋은 이제 그 디스코드 채널이 그 다변수 심화 거를 보시면 다들 미분 형식 계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나도 나중에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그런 거 훈련할 수 있겠다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훈련을 잡으면 되냐면 일단은 직문수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변수 및 2변수까지는 나중에 제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2변수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미적분에 대해서 하면서 느낌들을 잡아가면 너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형식의 계산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수학 전공에 준하는 선형대수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이거 없이는 못해요. 미분 형식에 대한 훈련은 선형대수에 대한 전공에 준하는,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 기대수에서 선형대수에 준하는 그 훈련이 그 연역에 대한 게 쌓여야 이 지금 계산과 이거를 맞추는 방법으로
적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는 게 가능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수학에 대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거가 되면 만약에 지금 이 공부를 커리어 와이즈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커리어 와이즈하게는 반드시 보상을 얻는 거라고 확신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실제로 수학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순수학을 포함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뭐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올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사용계수에 대한 영역까지는 잡혀야 돼서 그거는 가령 이제 수준에서 기대수와 같은 거를 가지고 유도를 해요. 이제 사용계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직문선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앞으로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어차피 제가 와도 이 훈련을 계속 시킬 건데 그냥 만나면 뭘 하냐면 이 미분과 적분을 한 짧게는 한 시간 정도 훈련을 하시고요. 훈련하시고 이게 1번 요구. 그리고 2번 요구가 있습니다. 2번 요구는 만나서 그 불편함을 한 번씩 얘기들을 하시고 끝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특히나 한 달 동안 박강희 선생님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박강희 선생님이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는 필요를 가지고 시키는 거지 다른 분들이 이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단 요 만나면 제가 지금 시키는 것처럼 이 훈련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훈련하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선생님 입장에서 하시고 만약에 문제 세트는 제가 드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명확하게 요구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정신이 없다고 해도 메시지들 막 보내서 독촉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 세트 정확하게 달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해서 이제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뭐 하시냐면 불편함을 나누는 것만 하시면 좋겠는데 이 불편함에서 뭐는 하지 마냐면 이거 해소해 주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편함을 듣고 이게 왜 불편한지가 납득이 가는 거에서 각자 점수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박정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박강 선생님 반드시 시키세요. 해가지고 만약에 전칭 양화사 같은 개소리를 짓거리면 다들 썩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문수에서 그런 단어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는 저희 전부가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는 다 지금 공감이 가잖아요. 어떤 나 이거 잘 모르고 이거 어떤 애매하고 이런 표현들은 다 괜찮은데 아 피아노 공략을 보기 위해서 전칭 양화사를 봐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 허,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는 서로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불편한지, 왜 이게 당신도 불편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만 전달이 되도록 대화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이죠. 그래서 각자도 그거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어떤 보통은 저희가 발표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잘 알고 그걸 설명해주는 멋진 나의 모습을 생각하기가 좋은데 수학에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진짜 불편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진짜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중에 나 솔직히 이게 진짜 불편하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공감대가 있는 그 대화를 애써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저는 다 드렸고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문제 세트는 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저번까지는 이제 선형대수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무지개 정리 관련돼서 얘기가 되고 오늘은 미분 쪽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무지개 정리가 뭐 특이값 분해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결국에는 그 함수의 함수값을 선형화한다 이게 미분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형대수랑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그 얘기가 된 것도 없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스커션 팀 가서 어떤, 하십시오. 아, 네. 네, 그 구강 노트를 보면 그림으로 각자 좀 대화들 요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메인 스터디에서 시키는 건 뭐냐면 이거 이변수 기준으로 하면 되게 명료해지는데 인풋이 두 개, 아웃풋이 두 개인 경우에 해보면 이거 선형화하면 2 곱하기 2렬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그래서 그게 선형화를 하는 거고 그거가 실제로 어떤 뜻인지가 이제 구강에서 직관에서 설명하는 선이어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십시오. 일단은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내가 이 직관을 어떤 들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가지고 선형화하면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정도 층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이거 사실 되게 깊은 얘기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이게 왜 어떤 리만의 수학으로 이어지는 얘기냐. 그걸 보시려면 제가 오히려 요구하는 게 무지개 정리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 그 8강에서 이 타원들이 세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거를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근데 혼자 공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거라 디스커션 하십시오. 자, 이건 박현 선생님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끄덕이고 안 하지 마시고요.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쁘실 텐데 그냥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디스커션을 같이 하는 팀을 찾으셔서 대화를 그거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이거는 그냥 궁금증인데, 맨 처음에 그 이름 나열 순서 정하시다가 뭔가, 어, 김선현 선생님은 뭐 말씀하시려다가 맞는 게 있어서 혹시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동명이인의 김성현 선생님한테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거를 확인을 했던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선현 선생님 한 분 더 계셔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김성현 선생님이 저 김성현 선생님인가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있었습니다. 네네. 네, 혹시 또 저도 이거 그냥 궁금증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분은 그 두 가지 룰을 만족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적분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은 전부 다 선형 연산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사실은 선형 대소의 대상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선형 연산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독특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가 되어져서,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고전적인 이제 오일러 시절부터 온 그런 미분과 적분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는 이것과 완전히 초월한 방식의 미분과 적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고안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수학으로 얘기한다면 미분과 적분은 심지어 집합을 벗어나는 이발사의 역설이 성립하는 그런 콜렉션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논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미분할 거면 R1 같은 집합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픈 인터벌 같은 거 그런 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수학에서는 집합을,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공간뿐만 아니라 집합을 초월하는 범주에서도 미적분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능하고, 이거를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은 미분 형식의 적분을 배움으로써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박전 선생님.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 거라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데, 왜 저인가요? 좀,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예. 좋은 질문인데, 자, 그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풀어 설명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냥, 제가 인지가 그냥 없어요. 저는 당연히 시키는 거가 너무 마땅하고 당연해가지고, 그냥 시킨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런 거를 시키는 가장 큰 기준은 이거를 리딩하면서 가장 득을 볼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일단은 시킵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딩을 시키는 거는 그냥 그걸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로 득이 되는 거가, 이 사람이 가장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수줄에서는 일단은 시킵니다. 그래서 수줄에서 리더는 다 저한테 그거를 확신시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수줄의 모든 리더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예요. 되게 단순 명료한데,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박지원 선생님이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이거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성호 선생님 시켜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스무드하게 진행이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성원 선생님은 이거 진행하면서 본인은 재밌겠지만 사실 얻을 게 없거든요. 물론 재미가 얻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박지원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중에서 하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지식 자체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좀 갖고 있는 니즈들인데, 다 이 공부들 하시는 게 좀 커리어와이즈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정제화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뭔가 이 수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딘가 써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각자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술하면서 지금 여기 몇 분들은 좀 그게 좀 드러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래에는 이제 윤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걸 치고 올라오고 계시고, 이제 지방령 생활, 지방령들의 주변부에
머물면서 이제 그리고 장윤호 선생님도 되게 그냥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할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정말로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에서 등 떠미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실패도 상관없잖아요.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들의 기회들을 드려서 그리고 어떤 것도 좀 제가 이건 제 의도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지원 선생님은 정말로 기대수, 그러니까 직문수 2기 조연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지금과 같이 체계가 잘 잡혀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 센스에서. 뭐 앞으로도 더 좋아질 면은 있겠지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수술 커뮤니티에서 직문수를 가지고 본인이 유익을 누리신 다음에 기대수까지 가셔가지고 지금 기대수 이게 이제 원로 멤버가 되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거를 리드를 시킨 건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제가 이게 비하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박진원 선생님도 그렇게 해내셨으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 정도, 한 3년 되시잖아요. 지금 수술에서 공부하신 시간들이. 그게 있고, 저는 그 결과물들이 박전 선생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실제로 이제 그 커미먼트 선들이 어떤 매주 꾸준히 공부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네. 이제 뭐, 박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또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네, 그 없으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적어도 짧게는 3번, 그리고 많게는 아마 한 달 정도 박진원 선생님께 리딩을 시킬 생각입니다. 리딩을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고, 제가 돌아온 시점에서는 당연히 뭐 확인할 거냐면 F 드리고 F 프라임 구하는 거 물어볼 거고요. 체인을 프로트를 그리고 이거 역연산으로서 적분까지 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이거가 직문수 3기까지 했을 때 이 훈련을 안 하고 하니까 나중에 후반부에서 되게 헤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다변수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래서 이 훈련이 지금 된 다음에 이제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수줄에서 직문수 하시면서 뭐 다 얻었어요? 행렬 계산, 미분 적분 계산 다 얻었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메인 세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